리플을 벼슬처럼 대우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리플 소송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리플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2022년 8월 24일 저녁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규제론자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가 코인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여기선 리플이겠죠. 리플은 벼슬이 아니다. 그냥 증권이면 13억 달러 합의금 내야 된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44,0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리플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채널 회원만 볼 수 있는 리플의 단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RS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머니플로우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통해서 리플 앞으로의 24시간에서 48시간 전후의 방향을 같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방금 올린 거니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규제론자가 돼버렸죠. 미국의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암호화폐, 리플 같은 코인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핵심은 이거 두 가지인데요. 기존 자본과 기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국제송금 혁신, 스위프트 대체에 다양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증권은 증권이고 합의금은 합의금이다. 소송은 소송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투자자 보호 기준도 기존 시장처럼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복잡하고 못 따라가니까. 안 됩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론자로 꼽히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논평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리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겐슬러 위원장은 논평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시장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 기존 자본 시장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죠. 암호화폐는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냥 돈이 아니에요. 금융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기존 자본시장처럼 취급해야 된다? 이 기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본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SEC 관할인 증권성의 여부를 자꾸 따지고 싶어하고 결국 그 속내는 결국 13억 달러가 아닌가. 이어서 지난 60년간 자동차 산업 내 안전 기준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 기준도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자동차 산업 내 안전 기준. 자, 자동차 산업 내 안전 기준. 자동차는 60년 전에도 빠른 자동차, 지금도 빠른 자동차. 굉장히 위험한 교통수단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지 않아야죠. 그러나 투자자 보호 기준 이건 바뀌어야죠. 60년 전에는 암호화폐가 없었고 리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준 잣대를 대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줄곧 암호화폐가 증권에 가까움으로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리플은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던지 규제받기 싫으면 13억 달러를 내라는 건지 내던지 둘 중에 하나이라고 했던 게리 겐슬러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일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서 발생한 투자자 계정을 동결하거나 파산 보호를 요청한 사건들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보면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겐슬러,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겐슬러 위원장이. 아이구야. 여러분,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데모크래틱. 뭔가요? 민주당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도한 바 있다. 서서히 이제 그게 드러나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께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도 있던데요. 뭐 볼만했습니다. 난 아직도 코인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XRP는 국제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낮은 수수료, 그리고 빠른 송금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신공격 좋습니다. 진짜 그 악플러의 악플 수준은 대단해요. 네. 지금 기득권, 저도 기득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이 다르다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기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할 겁니다.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암호화폐는 금융판이 아니에요. 기술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암호화폐도 물론 백서도 없는 암호화폐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유틸리티적인 암호화폐, 리플과 같은 좋은 암호화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플은 국제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궁극의 스위프트와 라이벌 관계 또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리플랩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은행과 파트너십을 계속 맺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핀테크 기업 리플랩스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본인의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나라의 기업이에요. 밀어줘야죠. 하나만 더. 투자자 보호 기준도 기존 시장처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저는요, 암호화폐는 기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증권성을 저는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리플은요, 자,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은 증권이 일단 아니라는 걸 오늘 낮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신일 골드코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낮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실물과 연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권성을 따질 수 있는 것의 핵심이다. 리플은 그 어떤 실물과도 연계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성 시비도 피해갈 수 있는데 설령 뭐 하이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4가지 이 테스트 중에서 몇 개가 좀 약간 위배되는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승적이라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전 세계도 이바지하고 리플 기업에도 영광인 그런 증권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증권성 여부만 따질 게 아니에요. 정리해 드려볼까요? 기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없다. 투자자 보호 기준도 기존 시장처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리플 소송이 걸려있는 SEC 게리겐슬러의 뜻인데요.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시대는 변했고요. 더 나은 기술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암호화폐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증권성 여부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은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원하는 바는 국제송금의 혁신, 정말 핀테크 기업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 있는 기업인데 이 증권성이라는 여부 하나만으로 XRP를 탄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댓글 활발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44,0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원으로요. 리플의 단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RSI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Money Flow Relative Strength Index를 통해서 리플의 앞으로의 방향 한번 같이 예측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